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사진 찍어도 나오는 거 없고 움직이는 거 봐도 자세도 잘 나와.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구독자 영상 컨설팅입니다. 근육 검사는 제가 직접 하지 못하고 움직임만 보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 볼게요.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고요. 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차량 이동 시 가장 힘들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 외에는 특정 자세보다는 계속 안 좋습니다. 앉은 자세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안 좋은데 앉으면은 제일 불편한 거예요. 상체 증상도 많이 있지만 하체만 쓰겠습니다. 자, 저림 위치 볼게요. 일단 왼쪽입니다. 중둔근, 대퇴근막장근, IT밴드 사이드 라인으로 저리고 심해지면은 대퇴 앞쪽, 엉치 압박감, 심해지면 요 방향까지. 요게 왼쪽이에요. 이제는 오른쪽입니다. 좌골신경, 둔부 전체에서 햄스트링, 종아리, 발바닥까지. 심해질수록 더 내려갑니다. 엄청 심하죠?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저리인데 위치가 조금 다르죠. 왼쪽은 좀 옆에서 앞으로 빠지고 오른쪽은 뒤로 갑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왼쪽은 뒤쪽으로 먼저 저렸다가 앞쪽까지 넘어가고 심해지면 허리로 올라간다 하셨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뒤로 쭉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점점 내려간다 하셨어요. 뒤쪽은 좌골신경에 가깝고 오른쪽은 퍼지니까 뭐 특정 신경이라 하기 조금 애매하죠. 10년 넘었어요. 엄청 오래되셨죠.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을 보시면은 좌골신경통, 하지불안, 증후군, 허리 디스크, 섬유근통, 근막동통, 증후군 진단이 엄청 많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거는 딱 요거죠. 어떻게 보면은 불안, 증후군, 섬유근통, 근막동통, 증후군 이런 거는 특정 위치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두리뭉실한 거예요. 뭔가 전부 다 안 좋으면은 이런 하지불안, 근막동통, 섬유근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구조적으로 딱 깔끔하게 나오는 증상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훨씬 더 어렵죠. 도수치료, 재활센터, 한의원 다양하게 해봤지만 서서히 좋아지다가 어느 단계에서 확 좋아지기가 어렵네요. 원장님께 몇 번 가면 저한테 오셨어요. 1년 전에 잠깐 한 3번 정도 치료받으셨었거든요. 사정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못해서 제 영상 챙겨보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 심합니다. 이게 하지 증상인데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상지도 거의 온몸이 다 아프신 분이에요.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다? 뼈도 봐야 되고 근육도 봐야 돼요. 뼈를 움직이는 게 근육이죠. 근육이 고장나면은 뼈가 어긋나고 이상하게 움직이면서 걸리고 통증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불편한 동작 한번 볼게요. 골반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왼쪽으로 할 때 왼쪽 불편하고 오른쪽으로 할 때 또 오른쪽이 불편한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몸통 회전입니다. 회전에서도 좌우로 돌렸을 때 이쪽으로 돌릴 때 뭔가 잘 안 가고 갈비뼈가 결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어요. 동작 보면은 이 동작에서 다 아픕니다.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골반을 옆으로 움직이는데 허리 쪽으로 불편감이 있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회전할 때 보시면은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랑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거랑 회전 범위가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어깨의 위치를 보면은. 근데 말씀하실 때는 오른쪽 회전이 더 안 가는 느낌이 있대요. 그리고 뭔가 갈비뼈가 결린다고 하셨어요. 가동 범위는 똑같지만 가동 범위에 사용되는 근육이죠. 이 회전에 사용되는 근육 자체가 균형 있게 골고루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특정 근육은 과하게 움직이고 특정 근육은 잘 안 움직이는 느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아까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는 골반을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 같은 경우는 골반도 회전이 있지만 척추에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결국 뭐예요? 골반이나 척추에 대한 움직임이 일정 범위 이상 가면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결리는 게 있는 거죠. 걸린다는 게 뭐겠어요? 결국 근육이 뭔가 붙잡아두고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거겠죠. 그래서 허리 골반에 대한 움직임이 뭔가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보상작용으로 한쪽에 결리거나 안 가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 거겠죠. 움직임 조절이 전체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편한 동작 두 번째 볼게요. 고관절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장요근 쓰면서 제가 예전에 1년 전에 이 동작을 알려드렸었는데 올릴 때는 힘이 잘 들어오는데 내릴 때 뭔가 못 잡아주고 풀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고요. 여기서 올렸을 때 요 장요근에서 잡고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할 때는 올렸다가 내릴 때 동작 자체는 나오는데 아까 오른쪽이 뒤쪽으로 발까지 저린 증상이 있다 하셨는데 심하진 않지만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저림이 아주 약간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선은 왼쪽 다리는 올렸다 내릴 때 장요근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장요근 자체가 힘을 잘 못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장요근이 요렇게 돼 있죠. 여기서
얘가 당겨 올라가면은 다리가 들리는 거겠죠.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요근이 이렇게 수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장요근이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고관절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허리 골반은 움직일 게 없죠. 왜냐면 허리 골반은 움직일 의도가 전혀 없잖아. 얘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장요근이 잘 못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골반이 대신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면 골반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때 골반이 앞으로 가면 허리가 이렇게 꺾이죠. 그 다음에 골반이 뒤로 가면 허리가 이렇게 풀립니다. 골반에 따라서 이렇게 허리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 레그레이즈 할 때 허리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아요. 장요근 수축됐다가 쭉 늘어나야 되는데 장요근이 못 늘어나. 그럼 장요근이 못 늘어나는데 다리는 내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골반이 돌아가면서 허리가 이렇게 꺾어버려요. 장요근이 해야 될 일을 장요근이 못하니까 대신 허리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운동이 여기서 이 하복부로 운동이 가야 되는데 허리가 대신 꺾여버리니까 허리에 데미지가 오히려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관절하고 골반 허리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릴 때 앞에서 못 받아주니까 대신 골반이 돌아가면서 허리가 꺾이면서 허리 쪽에 힘이 실려버리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거 비슷한 상황이에요. 올렸다가 내릴 때 장요근이 늘어나지 않고 여기서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에 힘이 실려버리니까 뭐 힘이 괜찮으면 그냥 힘이 실린다는 느낌이 되지만 허리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그게 바로 데미지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방금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할 때 저림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에서 올렸다 내릴 때 골반이 살짝 돌아가면서 허리가 살짝 꺾이면서 신경이 딱 눌리니까 저림 밑으로 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허리 쪽에서 가는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결국 이 고관절 골반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보셔야 됩니다. 고관절 회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회전. 자, 외회전이고요. 요게 내회전입니다. 내회전 조금 안 되는데 이 정도 범위는 괜찮아요. 왼쪽 볼게요. 왼쪽 올렸다가 바깥쪽. 비슷비슷하죠. 조금 차이 있는데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보면은 자, 오른쪽 회전 바깥으로 돌린 거고요. 발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고관절 기준으로는 어떻게 돌렸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돌린 거고 요게 안으로 돌린 거죠. 가운데 범위에서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은 여기서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 범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관절의 회전 가동 범위는 정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고관절이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움직이는 거랑 잘 버티는 거랑은 아예 다른 거거든요. 단적으로 말해서 엄청 유연하면은 오히려 관절 자체는 엄청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라면 여기서 갔을 때 눌러서 잘 버텨지는지 여기서 갔을 때 잘 버텨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움직이는 동작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직접 힘을 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정상이니까 고관절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이 잘 움직이는 게 불안정한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움직임으로는 체크가 안 된다. 그래서 가동 범위만 정상이다. 적어도 고관절 주변에 근육이 뭉친 곳이 없다. 그것만 판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반 움직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 골반이 따라서 앞으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 허리 쪽으로 과한 보상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엄청 잘 내려가죠. 뭐 걸리는 것도 없고 가볍게 내려갔는데도 한참 내려가니까 거의 손바닥까지 내려가실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잘 접히죠? 문제 없습니다. 내려가는 범위 괜찮아요. 서서 고관절 움직이는 거 문제 없습니다. 빡빡한 거 없는 거예요. 자, 앉아서 가는 것도 역시 별로 걸리는 거 없죠. 그냥 가볍게 내려갑니다. 뭔가 억지로 막 잡아 당기는 게 없죠. 골반도 좀 돌아가고 뭐 뒤에도 타이트한 것도 별로 없어요. 앉아서 하는 것도 역시 잘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골반 주변 근육이 굳은 곳은 없는 거예요. 잘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되게 유연하고 허리도 좋고 골반도 좋고 고관절도 다 좋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아까 불편한 증상 보셨죠? 10년 넘었고 다리 다 저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굳은 곳은 없지만 근육이 거의 다 풀려 있는 거예요. 헐렁헐렁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헐렁헐렁해서 막 다 접히고 다 움직이지만 얘가 엄청 약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그 자세를 유지를 못하는 거야. 자, 한 발 스쿼트 보겠습니다. 고관절에 대한 안정성 보는 거예요. 자세 나쁘지 않죠? 내려가는 거 보겠습니다. 일단 올라오고
자세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잘 하시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진행했을 때 자세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제가 이 동작에서는 엉덩이가 거의 팔로 가고 무릎이 위로 가야 이 고관절이 잘 끼워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왼쪽 괜찮죠? 오른쪽도 왼쪽에 비하면 조금 떨어집니다. 6, 7인데 무릎은 1, 2. 무릎에 딱히 힘들어간 느낌이 없으면 그래도 고관절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박혀 있는 거예요. 고관절 무릎에 움직이면 비교적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분 정도 뒤에 왼쪽에 저림이 유발됐대요. 심지어 보세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잘 됐잖아. 근데도 저림이 생긴 거예요. 또 엉덩이 허벅지 바깥쪽 저림 발생. 아까 몇 개 안 했거든. 한 발 스쿼트는 아까 한 3개 정도밖에 안 했잖아. 근데 또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매일 패턴이 달라서 어떤 날은 오른쪽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왼쪽이 저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저리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 좌우 돌아다니면서 그날 달라요. 자, 요렇게 되면은 엄청 혼동이 되죠. 분명히 잘 됐어. 불편한 거 없는데 자세도 좋았어. 근데 저려. 이러면은 찾기가 힘든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도 좋고 움직임이 좋더라도 내가 힘이 너무 약하면은 그거 자체로도 데미지가 갑니다. 못 버티는 거예요. 좀만 있어도. 아무리 내가 바른 자세 탁 잡아도 요걸 10초 만에 무너지면은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뼈를 잡아주는 게 근육인데, 이 근육이 힘이 너무 약한 거야. 말랑말랑해서 잘 움직이긴 하는데 힘이 너무 약해.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걷는 거 볼게요. 발목 움직임. 여기서는 발목만 봅니다. 발목 볼게요. 들리는 게 조금 덜하긴 한데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뒤꿈치 종아리 쓰는 것도 뭐 이 정도면은 발목의 움직임 자체는 보상작용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걷는 것도 괜찮아. 종합해서 봅시다.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임 봤을 때 문제될 거 거의 없죠. 오히려 지금 굳은 근육은 거의 없어요. 움직임도 오히려 잘 나와. 하지만 허리 골반 근육이 풀린 거예요. 힘이 다 풀렸어. 힘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유지를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사진 찍어도 나오는 거 없고, 움직이는 거 봐도 자세도 잘 나와.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리뭉실한 진단명만 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섬유 근통, 근막 동통 증후군. 이상은 없는데 아프긴 아파. 그러니까 어쨌든 아프다고 하니까 말은 붙여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굳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움직임도 잘 나와서 힘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야. 이 골반과 허리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립이란 게 있습니다. 중립.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보세요. 얘가 너무 많이 앞으로 가면은 허리가 너무 꺾이죠. 이래도 허리 안 좋아요. 허리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풀리면은 척추의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죠. 얘도 안 좋고 얘도 안 좋습니다. 그럼 어디냐? 딱 가운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가 사람마다 미묘하게 다른데, 그거를 정확하게 딱 설정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앉자마자 바로 저린 거 치료 케이스를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척추가 앞쪽 뒤쪽 어디도 자극되지 않고 힘이 풀리고 편안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위치를 잘 설정을 하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밑에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중립을 찾기 위해서 바로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워서, 앉아서, 서서 두 다리, 서서 한 다리, 각각 근육이 뼈를 잘 잡아주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까지만 했어요. 누워서 앉아서까지만 세팅 잘했어. 이제 안 아파. 근데 막상 서니까, 막상 걸으니까 다 힘이 풀려. 그러면 다시 앉으면은 또 풀려 있어요. 풀린 나사를 쪼우는데, 이 상태에서 다 고치고, 이 상태에서 다 고치고, 이 상태에서 다 고치고, 이 상태에서 다 고쳐야 내가 일상생활에서 풀릴 일이 없는 거잖아. 그래야 이제 내가 힘이 풀리지 않고 관절이 풀리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점진적으로 요거를 세팅을 해야 되고,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정 근육 하나 풀고 뭐 특정 운동 하나 하고 뭐 그런 수준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제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제가 한 가지 운동만 안 시키죠.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잡아줘야 됩니다. 특히 허리 같은 경우, 특히 저림까지 진행된 경우는 여기저기 다 고장난 거기 때문에 수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